네, 이선영의 생활경제 3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요일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사실 월요일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프리데스크 하면서 화요일로 시작해서 목요일로 갔다가 금요일로 갔다가 수요일로 와서 그래서 헷갈리실 법도 한데 정확하게 수요일에는 이선영의 3라는 걸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에 거시는 좀 묵직하고 그래서 화요일에는 조금 가볍게 하고 목요일에는 좀 목금은 여러분에게 진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금융과 부동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요일을 아시고 요일별 코너를 다 기억해 주시니까 이제 좀 한 달째 지금 4주째거든요. 네.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잡았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왜요? 보니까 업로드 조회수가 선영 씨 것만 잘 안 나와서 왜 그러는 거지? 조금 더 이렇게 그게 제가 그거를 생각해 봤는데 선영 씨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취합해 오긴 하지만 그게 이미 그 전문가님들은 나온 기사의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더 깊은 소식이라든가 이렇게 그거가 제시가 되니까 뉴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영 씨 거는 아무래도 뉴 팩트가 없는 것이 문제라기보단 그것이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있을 수는 없죠. 승부욕이 불타오르죠. 저 혼자 이렇게 처진다는 건 불타오릅니다.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여기서 뭘 까든가 열든가 먹든가 써보든가 아니 뭐 해보든가 춤이라도 춤이라도 추든가 여기서 우리가 뭐 그런 거라도 해볼까요? 뭐지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지? 따라하는 거. 아무 노래 같은 거 챌린지 같은 거라도 하든가. 좀 쥐약인데 그거는. 어쨌든 웃기면 돼요. 근데 잘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오늘 되게 제 의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코코동절님은 흰 옷 입고 나올 것 같다고 해주셨고 위닝 JTB님은 어떻게 또 제가 이 전 스케줄을 일산 MBC에서 하고 온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입은 걸 입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아까 누구셨죠? 하여튼 다른 분은 내일 그 이 시각세계에서 입고 나올 옷을 입고 올 거다라고 하셨는데 다 틀리셨습니다. 네, 다 틀리셨습니다. 제 옷이고요. 이선영 아나운서의 옷입니다. 또 어제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또 그 특보도 했죠? 어제 뉴스는 제가 해가지고 오전 내내. 아니 근데 어제 뉴스는 다행이기도 했지만 사실 뭐 불이 꺼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고통이 또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안 좋았죠. 산불 말씀하시는 거 맞죠? 슈슈님이 이러셨어요. 지영원 기자 저에게 하신 말씀 기자 본능 크크 취재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선영 아나운서가 어떻게 취재를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너무 과도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취재를 하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뭔가 묘안을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뉴 영상을 보여드리면 돼요. 언박싱이라도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그거 너무 궁금한데 한번 언박싱 해주세요. 이런 아이템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것도 생활 경제거든요. 언박싱. 그래서 시중에 이런 물건이 화제라는데 궁금해요. 이런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언박싱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맛에 뭐가 나왔다는데 한번 맛이 어떤지 먹어주세요. 시식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어떤 음식이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있는 대로 시식평을 하겠습니다. 혹평이든 호평이든. 네, 그래서 다 저희 부서 비용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다 저희 부서 비용으로 해결할 테니까요. 너무 비싼 건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 프로그램에 존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맥북이 판매량이 감소됐다는데 성능에 이상이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또. 선영 씨. 네. 아무리 조회수에 목이 말라도. 아니 이거를 먹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주제로 넘어가면. 이 라면의 원조국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 라면을 표절해서 논란인데요. 그래서 키워드부터 보고 가야죠. 네. 뭐를 표절했냐? 자, 불닭볶음면. 어제부터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두 번째 마약 음료의 된서리 다시 LP 이렇게 3개입니다. 자, 불닭볶음면 먹방 해주세요 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맵던데. 제가 또 맵찔이어가지고. 저도 맵찔입니다. 그러면 더 해드려야죠. 느낄 거 아닙니까? 자, 일본의 한 라면 회사가 우리나라 라면
정말 똑같이 따라 표절을 베꼈죠. 했죠. 네. 근데 이 니신이라는 라면 회사더라고요. 네. 아마 이 회사에서 만든 라면 제품이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하실 만큼 굉장히 이제 규모 있는 넘버원, 일본 내 넘버원 네. 라면 회사예요. 한번 보실까요? 아, 이게 이거 아니고 말고요. 이거 말고요. 네, 니신. 네. 이거요.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되게 친숙하잖아요. 저 우동맛 컵라면도 그렇고 튀김이 올려져 있는 것도 그렇고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제 먹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표절을 요렇게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위에 두 개가 이제 봉지라면 컵라면에서 우리 삼양라면의 제품이고 이 아래 거가 니신 사의 볶음면 제품인데요. 이게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봉지라면은 니신 야키소바 볶음면 한국풍 달고 매운 까르보고요. 컵라면은 니신 야키소바 UFO 볶음면 진한 한국풍 달고 매운 까르보입니다. 그 불닭볶음면도 까르보나라 맞아요. 불닭볶음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풀어서 설명을 해놨지만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라는 설명과 사실은 일치하는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심지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어로 네, 볶음면이라고 써있다 보니까 네. 발뺌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색깔도 그러니까 연분홍이 너무 똑같아요. 네. 네. 그리고 캐릭터의 모양은 다르지만 네. 위치까지 똑같은. 똑같아요. 삼양은 그냥 두고 본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정확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일본 내에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상표권은 당연히 이제 삼양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제목을 왜 읽어드렸냐면 이 니신에서 이 라면 제품의 제목을 아까 그렇게 길게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아니잖아요. 중얼 까르보 한국풍 까르보 어쩌고저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달라서 상표권으로는 법적 다툼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삼양은 그냥 우리는 더 마케팅,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해서 마케팅에 더 치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밝혔고요. 사실 삼양이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2022년에 전년 대비 26.9%나 매출이 증가해서 약 208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의 대부분을 이 불닭볶음면이 견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양 측에서도 좀 대응을 뭐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논의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격세지감인 게 1960년대에는 삼양이 저런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고 싶어서 니신한테 좀 기술을 전수해 주세요 이렇게 네. 거절을 당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걸 거부했는데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가 네. 그 니신의 일본 내 라이벌 회사였던 묘조 식품이 그래? 그럼 필요하면 우리가 알려줄까? 해서 이제 삼양라면에게 이 기술, 인스턴트 라면 제조 기술 전수를 무상으로 해주면서 결국 이제 1963년에 한국 최초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 스프 맛 라면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러면 이번 사건의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굳이 찾아본다면 K라면의 위상이 저만큼 높아졌구나. 라면의 원조라는 식품 회사가 K라면을 흉내내다니 이런 면이 있겠네요. 있죠. 어느 정도나 지금 있죠. 세계에서 K라면의 위상이 높아진 겁니까? 그러니까 K라면 자체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네.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늘면서 라면 산업 자체가 굉장히 호황이기는 해요. 근데 네.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세계인들이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음식 문화 포함해서 이제 예전에는 동양하면 일본이나 중국이었는데 한국으로 그 문화의 소비점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뭐 BTS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도 불닭 챌린지 막 하고 네. 또 그 이런 불닭볶음면이 라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한국 K-팝 문화라든지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소프트 파워 쪽이 확실히 일본보다는 한국이 지금은 더 중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BTS 멤버들이 어디선가 그 영상에서 뭐 BTS TV 같은 데서 라면을 뭔가 먹으면 그 라면이 뭔지 궁금할 그렇죠. 거고 그렇겠죠. 그런 것도 여파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 드라마 같은 데서 뭐 출연진들이 뭔가를 먹으면 그것도 궁금할 거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판매가 K라면의 누적 지금 2조 원 이게 올해 팔린 양인가요?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그 조금 이제 자세히 얘기를 풀어보면 지난해 즉석 면류 수출액만 1조 원 규모가 넘는다고 해요. 관세청 자료고 이게 전년 대비 12% 증가한 자료고요. 역대 최대의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 코로나 이전에 5억 달러였던 거를 생각하면 3년 만에 8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얘기여서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면 60%나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즉석 면류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즉석 면류 뭐 우동도 있고 잡채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89%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라면이 이 성적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봉지로 치면 21억 개 그리고 그 지구를 2,670바퀴 돌 수 있는 면발의 길이 면발의 길이를 이렇게 쭉 이으면 K 면발로 우리가 지구를 2,670번 돈 거예요. 뭔가 그 그림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꼬들꼬들 면발이 2조가 넘었다 그 말씀은 아마 그냥 국내의 매출 자체도 뭐 삼양이 매출이 41.6% 증가했고 삼양이 사실 오뚜기와 농심에 비하면 좀 작은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뚜기와 농심 같은 경우에 매출 3조를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불황이어서 다른 것들은 소비를 줄여도 라면 같이 이제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가공식품은 소비가 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면가는 지금 뭐 호황이라고 합니다. 국내로 보나 뭐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보나.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세계적인 경기 불황, 뭐 성장 둔화 이런 게 이런 라면 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김재학님 외국에 사는데 K 인기를 실감합니다 이러셨습니다. 어떤 것들로 실감을 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희 아들도 지금 외국에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한류가 예전에는 그 요ን사마 때 그 한류는 진짜 일부 극성 팬들 중심의 한류였다면 지금은 정말 보편적인 그 문화 대세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제 아들이 있는 그 도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클럽은 한국 사람이 하는 아시안 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젊은 애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 춤추는 클럽이 한국 클럽, K 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문화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표절은 기분 나쁜데 듣고 보면 우리가 잘나서다. 우리가 잘나서다. 이렇게 마무리를 우리가 잘났으니까 네. 참 뭐 시기와 질투 아니면 따라하기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그 퍼스트 무버는 따라하기의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하지만 삼양은 대응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거는 명백한 표절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음료 나눠준 사건. 뭐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이 음료 때문에 근데 엉뚱한 다른 음료들이 된 소리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그 집중력 강화에 좋다. ADHD가 주의력 결핍 장애, 행동 장애잖아요. 주의력을 향상시켜준다 하면서 이 음료를 나눠준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만큼 이 주의력 향상, 기억력 향상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10대들이 이 주의력 향상된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하는 이런 에너지 드링크 음료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또 방증도 된다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드링크 관련된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졸지에 이 마약 음료 사건과 결부가 돼서 우리 음료까지 안 사 먹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된소리를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카페인 고함량 음료들 자체도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너무 카페인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 기능을 앞세우고 있는데 진짜로 그런 기능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또 당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많았고.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은 과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주요 성분은 거의 고카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강화하는 관계없이 이제 정신을 그냥 강제로 깨있게 하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부 제품에 이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홍삼, 은행잎 추출물, 뭐 섬, 쑥, 부쟁이 추출 분말 등 이제 인지 능력에 개선해 줄 수 있는 어떤 성분이 소량 들어간 제품들도 있지만 이게 이 성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ADHD나 네. 아니면 기억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그런 제품들은 전혀 없다. 없었어요. 네. 게다가 이제 대체로 고카페인 음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섭취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건강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 영국이나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술처럼 그러니까 16세 이하는 에너지 드링크 못 사 먹게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 기능 음료라고 알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 성분은 고카페인 음료고, 기능성이 인정받은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그게 ADHD나 아니면 뭐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입증된 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냥 잠이 조금 안 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당이 그리고 너무 많다는 논란도 있어서 그렇죠. 신제품에는 제로 슈거도 내놨대요. 근데 요즘에 에너지 음료들이 된소리를 하도 맞다 보니까 제로 슈거 이 제품을 신제품인데도 홍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그 잠이 잘 안 오는 거 말고는 다른 뭐 딱히 반짝하게 하는 효과 말고는 그 근본적인 어떤 집중력 향상 같은 효과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 사건 이후에 아예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시중 유통 제품 중에 음료를 포함해서 모든 식품에 집중력 강화가 되고 ADHD의 효능이 입증된 기능성 식품 및 음료는 일체 없다. 없다. 빵개다, 빵개. 빵개.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숨, 섬, 부지 그런 추출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간 것도 이제 노화에 따른 인지력을 약간 이제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의 인정을 받은 거지. 이렇게 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억력이나 주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받은 건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알았잖아요. 하여튼 뭔가 효과가 없다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인식 때문에 이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반기 주류 시장 분석을 보니까 식품 카테고리 전체가 좀 침체되는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체 판매 중 상승률을 기록한 분야가 몇 개 없었어요. 뭐 숙취해소 음료, 위스키, 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에너지 드링크 뭐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에너지 드링크 부분이 10.8%나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 마약 음료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숙 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어떤 학생은 얼마 전 3월 모평을 치르고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겠죠. 시기이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을 많이들 챙겨 먹는다. 판촉 행사에 충분히 속아 넘어갈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너무 솔깃하죠. 그리고 무료로 배포해줬고, 이게 건강기능식품은 이 영업을 신고한 사업자만 그 시음 행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일당들이 너무 악의적인 게 유명 제약회사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용한 상표를 붙였어요. 음료를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의심 없이 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아유 참. 어쨌든 학생들, 절박한 학생들을 악용해서 뭔가 이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을 하는 일은 정말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다 자기 자식을 키우는 분들일 텐데 왜 남의 자식한테 해를 주는 행동을 하십니까? 갑자기 이제 사회팀 뉴스가 됐네. 네. 자, 경제 느낌으로 다시 생활 경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다시 LP로 가겠습니다. LP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심심치 않게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LP가 CD보다 판매량이 많았다고요, 작년에? 네, 근데 이야기하기 전에 왠지 선배는 LP 모으실 것 같아요.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는 LP는 안 모읍니다. 그것까지 시작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너무 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미 CD가 너무 많거든요. 아. 그것까지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장도 없으세요? LP는 좀 있죠. 옛날에 듣던 것들이 있는데 옛날엔 모았죠. 그 턴테이블과 LP가 대세였을 때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때는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외람되지만 혹시 그때가 몇 년도쯤이요? 그때가 80년대죠. 80년대, 90년대 초. 그때 엄청나게 모았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 이사 가고 뭐 아이 낳고 뭐 이러면서 다 처분하고, 지금은 턴테이블을 살까 말까 한 10년째 고민하고 있지만 사는 순간 나는 이제 개미지옥의 나락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개미지옥에. 것처럼 그 미국에서 35년 만에 LP가 CD 판매량을 넘어섰는데요. LP가 4,100만 장, CD도 사실 요새 듣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3,300만 장에 그치면서 LP가 이제 CD 판매량을 뒤집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이 LP도 코로나 시점에 폭발적으로 이 소비량이 맞아요. 증가했다고 해요. 이 미국 음반 산업협회가 발표한 결과 2020년 코로나 시점에 전년 대비 46.2%, 네. 또 다음 해인 2021년에는 그 전해보다 51.6%가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를 봤더니 코로나 때 각종 공연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데 맨날 그냥 스포티파이로 듣기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음악 듣는 행위에 문화적인 어떤 재미 요소를 곁들이는 걸 찾다 보니까 소장의 재미도 있고, 또 턴테이블에 올리면 그 분위기도 또 공연장과는 다른 매력의 또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결국에 CD 판매를 뒤집었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LP는 디지털 음원들과는 CD나 그 MP4 같은 그 디지털 음원들과 비교를 하면 탁탁 돌아가는 그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 자체의 공명이 좀 달라요. 울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 공명의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또 CD는 너무 건조하게 느껴지니까, 너무 깨끗한 네, 너무 깨끗하니까 한번 빠지면 계속 사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겨냥한 거겠죠. 한 레전드 밴드. 아예 본인들의 신보를 LP로 내기 위해서 LP 공장을 인수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좀 의아했던 게, 제가 이제 작년까지의 성장세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는 LP 소비량이 5%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확 꺾였거든요. 왜 꺾였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수요가 준 게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LP가 이렇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가 있지만 뭐 LP를 생산하는 곳이 있어야 이걸 계속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지난해 록 가수 잭 화이트라는 분이 세계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소니, 워너뮤직에 LP 공장 설립해라. 그래서 너네가 주요 음악사니까 LP 이거 생산 문제 해결해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록 음악계의 사실 큰 형님이잖아요. 메탈리카가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만 좀 해소가 되면 투자로서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디지털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아날로그를 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역으로. 그게 레트로겠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CD가 많이 팔리는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예전처럼 턴테이블 놓고 LP로 계속 음악을 들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지금은 아직은 음악을 듣는 것보단 소장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작년에 LP 구매자들을 보니까 무려 37% 넘게 10명 중 4명이 MZ세대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MZ세대들이 레트로 열풍, 아날로그 열풍 이런 거를 타고 이제 소장하겠다는 욕구가 커졌던 걸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상황이 계속 좋아질까요? 어떻게? 사실 이게 미국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황이 약간 다르다고 해요. 미국은 그래도 연간 8천만 장 이상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팝이 아니라 이제 인디락 중심으로 굉장히 음악의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맞아요. 미국만 해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애호가들 중심으로 소비하는 행태로 LP가 판매가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구매는 뭐 BTS라든지 뉴진스라든지 기타 더 인기 있는 이런 팝 그룹이 뭐 한정판 LP, 뭐 싱글을 이제 한정판으로 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장하는 형식의
구매가 많고 또 하나 이런 팝 가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뭐 역사적인 밴드 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거를 이제 소장하기 위한 소장용 네. 구매 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용 구매가 이제 듣기 위한 행위인 스트리밍을 대체하는 것에는 약간 이제 무리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P 유행이 코로나 때 이제 각종 공연이 중단되면서 이제 붐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LP 열풍이 우리나라에서까지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저희 회사 선배 중에 LP를 정말 엄청나게 모으는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선배 말에 의하면 가장 비싼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가장 희귀하고 가장 비싼 LP 음반은 예전 70년대 60년대 가요 음반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네. 가수들 상관없이 이렇게 김추자 뭐 이런 그래서 그런 분들의 LP 음반이 하나 나오면 정말 부르는 게 값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희귀 LP 음반을 또 구하려는 분들의 그리고 또 LP를 많이 모으시는 분들의 또 특징은 그 LP가 지금 새로 리마스터링해서 발매된 건지 아니면 오리지널 그쵸 그 그때에 시점에 나왔는지 그건지 그것도 또 되게 따지신대요. 맞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라이센스로 만든 건지 아니면 해외에서 직접 만든 원반인지 그것도 따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는 그냥 콜렉터들 사이에서 소장하는 용인 것 같고 그건 뭐 그렇죠. 동전 수집과 비슷한 개념 맞습니다. 홍승표 씨.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자, 희소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음반들을 왜 버렸나. 지금 팔았으면 좀 돈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한 세월 이상한 멘트로 생활경 이선영의 쓰를 마무리하는데 오늘도 재밌는 소식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네. 승부욕에 불타서 전력을 끌어모아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눈이 지금 이글이글합니다. 네. 질 수 없어. 질 수 없어.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